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100세 시대 두뇌 건강 루틴에 대한 겁니다. 특히 이제 50대 접어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오늘 이 자료 보면서 정말 활기찬 노년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그 뇌 건강 관리법을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걸 넘어서 정말 그 명료한 정신으로 삶을 즐기는 거. 핵심은 역시 뇌 건강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좀 파헤쳐보죠. 네, 반갑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인지 기능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 이건 뭐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료에서도 강조했듯이 이걸 그냥 방치하면 나중에 치매 같은 좀 더 큰 어려움으로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하거든요. 중요한 건, 바로 지금부터라도 뇌 건강에 좋은 습관을 꾸준히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이 곧 삶의 기록이니까요. 네, 이 자료에 담긴 구체적인 방법들 한번 하나씩 보죠. 좋습니다. 자료에서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식습관이네요. 50대 이후의 뇌 건강을 위해 특히 신경 써야 할 식단으로 마인드 식단, 이걸 딱 짚어주고 있어요. 이게 알츠하이머 예방에도 효과가 크다는데 어떤 원리인가요? 네. 마인드 식단. 이 자료에서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 지중해식 식단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그러면서 특히 뇌에 좋다는 녹색 잎채소나 베리류 이런 건 좀 늘리고요. 반대로 뇌에는 좀 안 좋다고 알려진 붉은 육류나 단 음식, 튀김류 있잖아요. 이런 건 엄격하게 줄이는 방식이에요. 이런 음식들에는 그 오메가3 지방산이나 항산화 성분 같은 게 많아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재기능을 하게 돕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네. 실제로 이 자료를 보면 마인드 식단을 잘 지킨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훨씬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공육이나 설탕 너무 많이 먹는 거, 포화지방 이런 것만 줄여도 뇌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식단으로 일단 뇌에 좋은 연료를 넣어줬다면 이제 몸을 좀 움직여서 뇌를 깨워야겠죠. 이 자료에서는 매일 걷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운동이 구체적으로 뇌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 건가요? 운동은요, 일단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요. 그럼 당연히 산소랑 영양분 공급이 잘 되겠죠. 그리고 이 자료에서 특히 주목하는 게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 BDNF라는 건데요. BDNF요? 네, 이 물질 분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기억 형성에 아주 중요한 뇌 부위 해마라고 있잖아요. 그 해마의 신경세포 성장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기본이고 근력 운동도 좋고 또 이 자료에서 낙상 예방이나 손해 기능에 좋다고 한 요가나 태극권 같은 균형 운동 이런 걸 같이 해주면 제일 좋죠. 여러 가지를 같이 하는 게 좋군요. 네, 뭐 WHO 권장량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자료는 사실 하루 5분이라도 꾸준히 이걸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 습관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매일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 네,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낮에 활동적으로 뇌를 썼다면 밤에 잘 쉬게 해주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자료에서 수면 위생이라는 말을 쓰면서 질 좋은 잠이 중요하다고 해요.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이고 뇌 건강이랑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수면 위생은 뭐 쉽게 말하면 소면을 위한 좋은 습관들이에요. 물론 나이 들면 수면 패턴이 변하기도 하지만 깊은 잠은 낮 동안 얻은 정보를 뇌가 정리하고 또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데 꼭 필요하거든요. 자는 동안에요. 네, 뇌가 의면서 청소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 제안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보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그리고 잠들기 적어도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거 좀 멀리하기,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고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결국 뇌의 회복과 기억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잠자는 동안에도 뇌는 바쁘게 일하고 있었네요. 뇌를 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어있을 때 뇌를 또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 두뇌 훈련이 필요하다. 자료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독서나 새로운 기술 배우기 이런 것들이 언급되는데 어떤 원리로 뇌를 자극하는 걸까요? 핵심은 새로운 그리고 적절한 도전이에요. 매일 똑같이 익숙한 일만 하면 뇌도 좀 뭐랄까 타성해졌기 쉽거든요.
그래서 자료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새로운 언어나 악기를 배운다거나 평소 안 쓰던 손으로 글씨를 써본다거나 아니면 뭐 여행 계획을 세우는 거 이런 것들이 뇌가 평소랑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아, 평소랑 다르게. 네, 이런 자극이 뇌의 신경 연결망을 더 촘촘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 인지 예비 능력이라는 걸 높여줍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일상에서 작은 호기심 따라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거. 그거 자체가 아주 좋은 두뇌 훈련이 될 수 있어요. 새로운 시도. 아, 재밌네요. 근데 이런 활동들을 혼자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더 좋다는 얘기도 자료에 나와요. 사회적인 교류가 뇌 건강에 왜 그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아, 네, 정말 중요합니다. 사회활동은 단순히 뭐 외로움을 달랜다, 이 정도를 넘어서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이 자료를 보면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느리고 치매 발병 위험도 낮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친구나 가족하고 대화하고 동호회 활동하고 자원봉사 같은 거 하는 동안에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쓰게 되거든요. 또 정서적으로 안정감도 느끼고 만족감도 얻으니까 정신건강에도 아주 좋죠. 반대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건 인지기능 저하에 아주 강력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관계 맺고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도 빼놓지 않았네요. 사실 은퇴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신경 쓸 일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한데 스트레스가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요. 이게 뇌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특히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이 자료는 경고하고 있어요. 스트레스 자체를 아예 피할 순 없겠지만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앞서 이야기 나눴던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이게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추가로 뭐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거, 아니면 즐거운 취미 활동에 푹 빠져보는 거, 또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려는 노력, 이런 게 필요하죠. 자료에서는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필요하면 전문가나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결국 100세 시대에 이 건강한 뇌를 지키는 비결이라는 게 뭐 특별하고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료에서 딱 짚어준 것처럼 식습관, 운동, 수면, 두뇌 활동, 사회적 교류,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 6가지 기본 요소를 꾸준히 실천하는 데 있군요. 이게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시너지를 내는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게 정말 풍요로운 노년을 위한 최고의 투자가 되겠네요. 맞아요. 뇌 건강 관리는 정말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같아요. 오늘 이 자료를 통해 함께 살펴본 내용들, 이걸 바탕으로 꾸준히 관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혹시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는데, 나이가 들어서 혹은 뭐 시간이 없어서 아직 시도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배움이나 도전 과제가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 작은 호기심을 따라서 한 걸음 딱 내딛는 것, 그것이야말로 잠들어 있는 뇌를 깨우는 가장 강력하고 또 즐거운 자극이 될지도 모릅니다.